속기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복지국 소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최선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자 의원입니다. 도비 매칭 사업은 저희 의원님들께서 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지나가는데 한 건에 대해서는 저도 좀 해야지 되겠다. 65쪽에 보면 이제 긴급복지가 있는데 8월 말로 해서 거의 이제 100%가 이제 소진이 됐던 부분인데 그 아시는 분이 민원이 한 분 들어왔었어요. 그러니까 대상이 긴급 복지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25년도에도 받지 못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기초수급 대상에 이제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셨냐면은 기초수급 대상이 되면은 소급해서 긴급 복지를 주겠다. 근데 이렇게 그게 맞나요? 그 답변이? 기초수급 신청을 하면 소급해서 긴급복지를 하는 게 아니라 네. 기초수급 신청한 날부터 뭐 생계비 같은 거는 이제 소급을 해서 이제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잘못 이해한 거죠. 그러면은 긴급 복지를 본인이 신청했는데 네. 예산이 없어서 소진돼서 받지 못했다는 거는 차후에는 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받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수급은 신청을 그건 신청을 했어요. 오늘 신청을 하고 한 달 후에 이제 그건 소급해서 선정이 주겠죠. 된다 하면 시작한 날로부터 그거는 소급해서 선정을 주는데 해서 줍니다. 이 긴급 복지는 해당은 되나 네, 긴급 복지는 소진돼서 뭐 못했다고 한다면 그거는 그분은 어떻게 보면 위급한 사항에 이거를 혜택을 받아서 그 위급한 그 일시적으로나마 그거를 통해서 좀 해소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 부분 해소를 못하는 부분이잖아요. 대상이 되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긴급복지를 신청을 했는데 수급자 선정을 하려면 요즘 아니요. 보통 그 얘기가 아니라. 끝까지 들어보세요. 네. 긴급복지 신청을 했는데 선정 수급 긴급복지도 신청하고 수급자도 이제 같이 보통은 이제 또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이요? 예, 두 가지를 같이 신청해 네네. 놨다가 수급자가 선정하는데 한 2달 걸린다. 그 2달 동안은 긴급복지로 해주고 이제 수급자 선정이 되면 이제 전환을 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연결을 시켜주는 경우고요. 긴급복지 예산이 일시적으로 이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경기도에 요청을 해서 추가 예산을 또 몇 억을 받아서 지금은 또 다시 신청을 좀 받고 있습니다. 예. 그런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26년도 보면은 뭐 삭감이 돼서 내려왔는데 물론 도의원들께서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도에서도 복구하려고 하는 노력은 보이는데 우리 행정 그 행정팀에서는 다들 어떤 노력을 우리가 도에다 해야 하는지 그 도의원들한테만 우리가 미룰 것이 아니라 모든 각 지자체의 행정 집행부에서는 도에 어떻게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좀 노력을 해서 그거를 복구하는데 같이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이 이런 것도 좀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뭐 그 경기도형 긴급복지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에도 이제 부족해가지고 저희가 3회 추경에 또 5천만 원을 또 더 담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이제 이것만 가지고는 뭐 부족할 것이 이제 뻔한 상황이라서 뭐 한 상반기가 넘어가면 하반기 시작하자마자 그때부터 이제 우리 추정액이 이 정도 되니까 더 확보해달라라고 요청을 계속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은 또 채워줘야 되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이거는 현실적으로 위급할 때 정말로 그거를 조금이라도 해소를 해서 그거를 견뎌내기 위함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원금이기 때문에 좀 저도 한번 어필을 했던 부분입니다.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68쪽의 통합사례 관리 보면 산출세역에 보면은
이것도 뭐 12, 100%입니다. 26년도에도 뭐 삭감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되어졌는데 산출세액에 보면은 두드림요소 우편 요금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걸 제가 지적을 했던 기억이 나요. 우편 요금이 430원인데 왜 440원으로 했었느냐라는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지금도 우편 요금이 430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지적을. 저희 거는 430 맞습니다. 그 근데 단가가. 여기에는 440원으로 돼 있어서. 네, 저희 건 440원짜리 맞습니다. 아, 우편 요금이 그럼 440원이 있고 430원짜리가 저희 있는 거는 거예요? 440원짜리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작년에도 그렇게 사출 내역에 들어간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440원이 맞다는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도 보면은 차량 유류 수리비가 전년도에 비해 줄어들었잖아요. 근데 이게 차량 유류비나 수리비도 이게 좀 시간이 갈수록 좀 더 이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닌가요? 네, 이제 수리비가 더 많이 들어갈 수는 있는데요. 저희가 예산에서 이것도 예, 예산에서 그렇게 해서 이 맞습니다. 안에서 네, 전용해서 네. 사용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아니요, 전혀. 네, 만약에 부족하게 공공운영비 된다면. 내에서는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하게 네, 된다면. 네,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해는 가나 똑같은 반복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것들도 다른 데에서 그럼 다과비 같은 경우에나 사례관리 교육 회의 이 다과비는 기준이 있나요? 저희가 이제 회의를 하게 되면 생수라든가 뭐 아니 알아요. 네, 네. 있어야 되는데 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네, 네. 뭐 그때, 2,500원, 그때. 4,000원 뭐 네. 막 너무너무 저희가 다르기 그거는 정확하게 때문에. 산출 기초를 뽑긴 어려워서 저희가 그래도 작년 대비 50% 삭감해서 10만 원만 세웠습니다. 아니, 세우는 걸 뭐라 그런 게 아니고요. 좀 이것도 좀 기준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뭐 어느 정도의 너무 차이가 뭐 한 2,000원 정도씩 막 차이가 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좀 어느 정도는 서로 간에 조율을 해서 각 부서들끼리 좀 금액 조율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것도 좀 한번 회의할 때 논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80조의 기부문화 활성화입니다. 26년도에는 우리가 그 기부하려고 하는 그 목표액이 어느 정도 세우셨나요? 1억 18억입니다. 26년도는 18억이요. 네네. 그럼 25년도에는 저희가 계속 18억 18억이 현금 아니. 물품 말고 현금으로만 했을 때 물품 네네 빼고 현금으로 18억. 현금으로만 네네. 26년도는 목표액이 네. 18억이고 네네. 25년도에는 저희가 계속 18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18억인가요? 그러면은 25년도 현재 모금은 얼마나 됐나요? 25년도 현재 현금은 7억 4,300이고요. 현물은 9억 1,900만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이게 근데 연말에 몰리기 때문에 연말정산에 또 연말까지 이제 들어오는 걸 봐야지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올해 또 산불 때문에 산불 관련해서 그쪽으로 또 이제 기부금이 간 게 있어서 저희는 조금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통 해마다 이렇게 한 달을 앞두고 이 정도가 모이고 12월 달 되면 목표액에 거의 근사하게 채워지나요? 네. 저희가 한 34억 정도 현금하고 현물하고 합해서 34억 정도 들어오는데요.
실질적으로 18억 정도는 못 들어오고 한 15억 정도 선에서 현금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민간이 하는 것과 공공에서 하는 것과 또 장단점이 있기는 할 텐데 본 의원이 이제 뭐 상임위에서 상반기 때도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달리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이제는 좀 고민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도 한번 고민해 주시고 검토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배고조 현충시설 관리는 10월 30일자로 지금 현재 집행률이 42%거든요. 네, 저희가 연간 용역 계약을 맺다 보니 네, 이걸 용역을 주나요? 네, 현충 시설 그 제초 작업이라든가 수목 전지 작업 이런 것들을 네네. 저희가 연초에 용역 계약을 하다 보니 그 준공금이 아직 안 나가서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는 100%다 계약에 의해서 소진되는 거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음, 229쪽인데요. 그 SOS 프로젝트 도비 사업인데 여기 산출세액을 보면은 26년도에 이제 1억 8천이에요. 20 근데 산출세액을 보면 전년도에 비하면은 사무관리비에 보면은 전년도에는 사무용품 및 구입비로 3천이 산출세액이 되었었는데 나머지 그럼 여기에 홍보 물품이 3천인가요? 6천으로 돼 있는데 이게 사실은 올해 예산은 3천이었습니다. 사무관리비가 3천인데 이 3천이 도비 100%였는데 내년에는 3천에서 또 3천을 더 해서 6천만 원을 내려준 겁니다. 도에서요. 그 6천만 원을 내려주면 이거를 홍보 물품비로 내려준 거예요? 목적비로? 네, 이 사업에 대한 홍보를 홍보를 하라고, 목적비로 예, 그러니까 목적비로 내려준 겁니다. 다른 걸로 쓸 수가 없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좀 아쉽긴 아쉽네요. (242쪽에) 아동복지관에 보면 산출 내역에 보면은 이게 세 개소라고 돼 있는데 이게 각각의 개소마다 금액이 다른가 아니면 똑같은가요? 예, 세계소마다 금액은 같은 똑같습니다. 거예요? 예, 이동복지관이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찾아가는 이제 먼 곳에 복지관. 있는 그러니까, 분들을 위해서 네네. 이제 찾아가서 이제 복지관 운영을 하는 거라서 예, 경로당이나 교회 쪽으로 예, 이제 북부랑 서부랑 그리고 이제 찾아가서 횡성하고 균일하게 이제 사업비를 네. 드리는 겁니다. 아무래도 취약 지역에 먼 거리 있는 데가 좀 많이 불편할 때를 많이 찾아갈 수 있게 되겠네요. (253쪽에) 좀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노인대학 프로그램 발표회인데 이제 남부문예관에서 하는 것도 이제 저희 의원님들께서도 가서 이제 해마다 참석을 해서 보게 되는데 그 산출 내역에 보면은 노래방 기기 대여를 이제 50만 원씩 이제 하게 되거든요. 이거를 노래방 기기를 계속 우리가 발표회를 한 곳에서 사기 때문에 대여를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자산취득으로 이거를 좀 사서 하는 게 더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건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방안이 좀 나온 건지 좀 여쭙고 싶고 팜플렛 제작비도 40만 원이거든요. 팜플렛 제작비가 몇 불 어떻게 하는데 매 같은 어떤 그 네 개의 그 노인대학에서 하는데 지속적으로 필요는 하겠지만
이 팜플렛 제작비가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그리고 노래방 기기하고 같이. 저희가 이제 노인대학이 4군데가 있습니다. 네 네. 군데에서 이제 1년에 한 번씩 프로그램 발표회랑 네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팜플렛이 아무래도 이제 각 4군데에서 하다 보니까 최소 금액으로 해서 팜플렛은 제작해서 이제 나가고 있고요. 노래방 기기 대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자산취득비로 해서 드리면 좋긴 한데 아무래도 예산 부분이 이제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행사 때는 이제 대여를 해서 사용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왜냐면 자산특위를 할 수 있으면 더 효율적이고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게 노래방 기기를 하나 구입하면 한 150만 원 정도 든대요. 어떤 분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3년이면 돼. 그러면 이거는 어차피 노인대가 프로그램 1년에 한 번씩 계속 발표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산을 조금 더 절감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여기에도 쓰고 또 그거를 뭐 다른 곳에도 쓸 수 있고 이러기 때문에 구입하는 게 더 낫지 않나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말씀도 이제 옳으신데요. 예, 예. 이 기기를 대여를 하면 이 기기를 좀 조작하는 사람도 한 사람 따라와서 이렇게 노래도 선곡도 해주고 이런 운영할 때 이제 같이 좀 도와주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남부문예관에 그걸 해줄 수 있는 직원분들 없나요? 하시려면 그러니까 분명히 거기에 있긴 있는- 하겠지만 그쵸, 아무래도 그쵸. 이제 그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게 또 이제 이거를 또 노래방 기기를 또 운영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한번 좀 고민을 좀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될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그 남부문예관에 다 직원분들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질의를 해봤던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남부 노인복지관과 이제 남부복지타운 저희 모든 그 복지관 타운에 있어서 그 수용비나 수수료 보면은 뭐 타운 위생 물품이라든가 시설 필요 물품 이러한 어떤 방역 소독 용품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전년도에 좀 재고 파악으로 물품 대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어느 정도 좀 재고가 남고 거기에 따른 예산을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것들이 좀 담아졌는지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전년도하고 뭐 거의 뭐 흡사해요. 이제 동일해요. 예산은. 그럼 분명히 전년도에 어떤 그런 물품 대장의 제거가 남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것들도 하나의 그 예산을 세울 때 좀 촘촘하게 해서 우리가 전략할 수 있는 부분들은 조금 더 우리가 전략을 하고 사용을 적게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우리가 지도 감독을 좀 하는 것이 우리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닌가 싶어서 좀 짚어보는 겁니다. 예, 다른 부분은 사실은 크게 차이가 없는데요. 저희가 네. 이제 내년에 시설비로 해서 조금 3,100만 원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가스 열펌프 설치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증가가 된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운영하는데 운영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지금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일련의 그 소모품들이 다 소진이 되나요? 소모품은 사실은 뭐 여기에 100% 뭐 소진된다라고 제가 뭐 확답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그러니까 이제 좀 고라는- 저희가 가서 타운에 대해서 운영은 또 계속 정비를 하고 또 정산도 받고 여러 가지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런 거는 현장에서도 점검을 해보실 때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는 이게 어느 정도 좀 많이 남으면 거기에 필요로 해서 좀 예산을 좀 반영해서 세우면 좋지 않을까라는 입장에서 이제 질의를 했던 부분인 겁니다. 그 장애인 알 권리는 많이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종이 신문보다는 이제는 또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알 권리에서
자꾸 이제 이거는 신청이 저조해서 뭐 전년도에도 우리 가장님께서 열심히 노력을 해주셨는데 우리 노인복지과 가장님께서는 해주셨는데 참 안 되는 부분이 좀 안타까우긴 해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실적으로 신청을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자분들에게 좀 이렇게 그 실질적으로 한 가족의 이거를 신청을 해서 받아보고 그분들이 좋으면 이게 조금 확대가 되니까 좀 방안책을 좀 한번 세워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좀 네, 의원님 말씀대로 네, 지금 노력 중이긴 한데 그 사업량을 보면은 24년도엔 171명이었는데 25년도에는 393명으로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차 증가는 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그런 방안을 해서 조금 하다 보면은 확대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좀 노력해 주십사는 부분에서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하시고는 계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438쪽에 장애인 가족지원센터에 보면 업무 추진비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탁시설에 보면 이 업무 추진비를 다 주게끔 돼 있나요? 뭐 센터장이나 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돼 있어요? 기준은 확인은 해봐야 되겠지만 보통은 이제 센터장님이나 사무국장한테는 업무 추진비를 저희가 지원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가족 지원 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센터장님은 상근이 아니기 때문에 급여는 안 나가고 있고 업무 추진을 위해서는 이제 이 업무 추진비를 비상근이라 업무 추진비로 대체를 하신다는 네, 네.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의무는 네, 이건 급여는 아닌 그러니까는, 부분이니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441쪽에) 보면은 이 프로그램비 가족 역량 강화 사업비가 전년도에 비해 줄어들었거든요. 이것도 물론 뭐 삭감을해서 줄어들긴 했는데 이 역량 강화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 어떤 사업 계획안 좀 제출해 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 어떤 프로그램은 무엇을 해서 장애인 가족분들한테 어떤 휴식과 돌봄 지원으로 가정의 역량 강화를 하는지가 좀 궁금해서 그 계획안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니 좀 그거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성매매 피해자 지원 시설에는 그 거기하고 지금 현재 인원하고 해서 예산을 세우신 건가요? 신청한 분들하고 같이 해서? 성매매 피해자 네, 구조 네, 지원 사업은 이제 상시 있기 때문에 대략 인원으로 해서 네, 준비를 한 거고요. 지원 시설 그러니까 구조 지원 같은 경우는 그렇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 기본적인 평균 인원으로 잡은 거고 지원 시설 운영 같은 경우는 인원이 정해져 있어서 그 인원에 따라서 그 근무자 예산 있고요. 그다음에 치료비나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사업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활 지원 같은 경우는 정해진 인원을 갖고 세우고요. 이게 585쪽에 보면은 그 세움터에 대해서 6억 3천이거든요. 예. 이거에 대한 좀 세부 계획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 알겠습니다. 보면은 그냥 그 세움터 자활지원센터에서 그 6억 3천 이렇게 나와요. 그냥 이거 가지고 어떻게 무엇을 봐야 될지는 모르겠거든요. 예. 두레방 쉼터하고 같이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애쓰셨습니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선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중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준구 의원입니다. 오전에 질의는 대략적인 건 질문을 드렸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 있어서 다시 마이크를 켰습니다. 앞에 박소영 과장님만 계속 앞에 분들만 계속 답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거꾸로 저는 아동복지과장님부터 질문을 좀 투부정서만 계속 공부하는 것 같아서 성문양문법에 겹치는 내용도 많고요. 제가 또 너무 오래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많이 좀 줄였습니다. 750페이지입니다. 가족 돌봄 수당 지원입니다. 내용을 보면 24세에서 36세 미만의 아동을 부모님들이 이제 맞벌이 하는 부모님들이 계시면 친인척이나 이웃 주민분들이 이 양육 공백을 돌봐주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 친인척이나 이웃들이 실제로 잘 돌보고 있는지, 이들이 돌보는지는 어떻게 확인합니까? 지금 사실은 이 사업이 2024년도 우리가 시범 사업을 운영을 했었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한 게 우리가 좀 불만이라고 해도 좀 개선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해서 2025년도 사업에는 우리가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 5월 4월 달에 사업 신설 협의가 이제 경기도에서 완료가 되면서 그런 부분들의 보완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모니터링단을 담당 부서를 중심으로 구성을 해서 이제 그 랜덤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조사를 해서 뭐 페널티랑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걸 제시를 해서 우리도 이제 내년도 사업에는 좀 참여를 하는 걸로 결정을 하게 된 배경의 한 가지 요인이었습니다. 뭐 일일이 다 보고를 해야 되고 보고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보고는 해야 예, 되고 일지 다 작성하시고요. 그리고 플랫폼까지 이제 작년 같은 그러니까 2024년도에는 수기로 작성한 걸 제출을 한 걸 읍면동에서 보고 이제 그 해당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루에 2시간 이렇게 아이를 돌본 거에 대한 수기 일지를 가지고 우리가 그거를 이제 급여를 줘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올해는 그걸 플랫폼으로 만들어 가지고 플랫폼 안에다가 직접 작성하시고 우리는 거기에서 확인된 사항을 가지고 아동 그 플랫폼이 경기도에서 아주 가족 돌봄 가족 돌봄 플랫폼. 수당을 위한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복지재단에서 만든 플랫폼은 다른 건가요? 그거는 우리 평택복지재단에서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는 우리 시 전체 아동 돌봄 어떤 기관들의 어떤 정보 제공이라든가 이용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이제 만든 거고요. 지금 말씀드린 플랫폼은 경기도에서 그 언제나 돌봄 사업과 그 사업의 어떤 지원을 위해서 만든 플랫폼입니다. 부정수급 방지 대책이 좀 명확히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네, 맞습니다. 이건 어떻게 확인을 하나 싶어서 좀 여쭤봤고요. 개선이 되어가는 중인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755페이지 설명을 좀 요청드리려고 해요. 잘 설명해 주셨는데 설명이 너무 많아서 이해가 잘 안 가요. 지금 이 예산에 그러면 4억 4천만 원의 예산에 12개의 25년도에 2월 된 예산 6개소와 26년도 6개의 개설하는 비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닙니다. 4억 4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2월 사업은 2월 사업 조소 별도로 지금 예산이 그럼 4억 반영돼 4천에는 있고 6개. 6개의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하겠다고 사업 계획 올린 사업입니다. 4억 4천에는 6개의 신규 사업이고 8억 4천 중에 남은 돈을 6개 중 25년도 6개 중에 완료되지 않은 사업 일부를 25년도 예산 중에 일부를 2월 시키겠다라고 적어주신 거죠. 네. 772페이지 지역 아동센터 현장 체험 학습입니다. 이게 저도 여기 가서 이제 체험을 이렇게 해보면요. 경험이 있어서 이런 사업을 내려주면 이제 저소득층 친구들도 있고 그냥 아닌 친구들도 같이 어울려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사업을 내려주면 대상이 딱 정해져서 이제 예산이 그만큼 막 딱 내려가잖아요. 여기서 이제 조금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을 하는데 10명이 같이 이렇게 지내는 지역아동센터에 7명은 대상이고 3명은 대상이 아닌 친구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대상을 받는 7명은 저소득층 아이들이고 3명은 이제 저소득층이 아닌 친구들인 거예요. 이 3명은 저도 하고 싶어요. 근데 원장님들은 넌 대상이 아니야. 다른 거 하고 있어. 그러면 양쪽 다 마음을 다칩니다. 7명은 나는 쟤네들이 하지 않는 다른 혜택을 받고 있구나. 나는 이래서. 그리고 3명은 나도 저거 하고 싶은데 못 하겠네. 약간 이런. 그래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너무 디테일한 문제이긴 한데 현장에서 계속 마음이 다치는 일들이 이 사업을 내려주면 내려줄수록 계속 마음을 다치면서 하면서도 즐거워하면서도 나는 이걸 하면서 나는 어떤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이야라는 것이 계속 누적돼서 마음에 쌓이는 약간 이것이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지금 현재 그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을 위한 그 활동비, 현장 활동비나 체험 활동비 하는 사업은 2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100% 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는 현장 체험 학습비라 그래서 1인당 2만 원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요. 경기도에서 이제 지원해주는 사업은 체험 활동비라고 해서 1인당 5만 원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는데 우리시는 다 100% 사업을 신청을 해서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이 아니더라도 네, 이용 아동이면 다 해주고 있습니다. 예. 경기도는 아직까지는 기준이 있고 경기도 5만 원도 우리는 다 아동, 다 이용 아동들 다 100%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소득층이고 아니어도 예. 구분 따지지 없이 없이, 다 예. 지원해 준다. 예, 예. 이게 근데 여기 적혀 있는 것 같아요. 이용 아동 수에 대해서 그래요? 우리가 그 저 지하센 아동 자체를 우리가 이제 그 뭐 저소득이나 소외계층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좀 결식에 어떤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그런 표현들이 이제 조금 이 시설의 어떤 당초에 이제 만들어진 어떤 정체성이다 보니까 이런 맞아요. 표현들이 지금 정책 안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걸 좀 걷어내고 싶어서 네. 계속 행감 때도 그렇고 예사 때도 네, 말씀을 드리고 맞습니다. 있는데 예. 태생적으로 그 시기에 이 친구들을 좀 지원하고 싶다는 예. 정부의 방침에 뭐 지역센터가 만들어졌고 훌륭하게 그 친구들을 이제 케어해내고 있는 시스템이긴 한데 단계 돌봄센터가 들어서면서 뭔가 좀 이질적이고 계층을 나누는 스스로 나누고 있는 상황을 우리 스스로 이제 만들고 있는 것 같아서 마찬가지로 777페이지입니다. 결식아동 단체급식소 표현도 참 그래요. 이제 지원센터에서 지원받는 친구들은 단체 급식소에서 밥을 먹는 결식 아동들인 거죠. 이 명칭도 우리 시비 예산이잖아요. 뭐 도비나 국비 예산이면 명칭 바꾸기가 참 어려울 것 같은데 시비 예산이라 뭐 저만 그렇게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다른 표현을 좀 바꿔주면 어떨까? 뭐 아동 급식 지원 사업이나 뭐 이렇게 좀 바꿔주면 어떨까? 단체 급식소보다는. 저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예, 지난번에 말씀 주셨었는데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그 취지를 결을 살리기 위해서 계속 이 정책들이 그렇게 가는 거는 이해가 되긴 하는데요. 이게 우리 스스로도 좀 그런 것들을 편가르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꼭 반영토록 네, 하겠습니다. 780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에서 예산이 그만큼 잘려져서 나온 것 같습니다. 법정 종사자는 121명인데 내시는 116명. 네. 이제 5명이 이제 덜 나온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도에서 내려올 때 궁금한 건 도에서 내려올 때 네, 이 몇 개월분이에요? 라고 내려오는 사업도 있고 네, 선생님은 121명인데 116명만 지원하세요 라고 내려온 사업들이 있어요. 근데 121명의 전체 선생님의 인건비 중에 돈이 모자르면 뭐 12월 달 다 못 내려주니까 10개월치만 내려주고 9개월치만 내려주면 이 표현이 좀 통일되기도 하고 받는 사람이 그럴 텐데 5명 부분 없는데 요거를 지원해 줘야 되니 약간 이
표현에 있어서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 5명분 안 내려온 사람들도 그냥 121명에 묻어서 그냥 n분의 1 해서 그냥 지급해 주는 거잖아요. 네, 지급할 예정입니다. 네, 그럴 거면 왜 굳이 116명분입니다라고 해서 내려보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개월수로 잘라서 주지. 어느 과는 경기도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제 네. 예산을 하다가 어느 과는 네, 맞습니다. 예. 예, 우리가 신청은 다 그렇게 올렸는데 이제 4시가 내려올 때 이렇게 이제 내려오다 보니까 4시가 이제 116명분이라고 내려오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요.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는 121명분을 신청을 해도 네, 맞습니다. 116명분이 내려오는 거죠. 네.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우리가 지급은 100% 할 예정인데 지금 이제 각 그 담당자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금액의 맞아요. 산출을 내려다 보니까 어떤 네. 거는 사업량을 조정하고 어떤 거는 지급 네, 기준을 과마다 약간 조정하고 틀린 것 같아요. 예, 약간 네, 담당자마다도 약간 좀 노인 그런 게 있습니다. 쪽이나 장애인 쪽은 개월수로 잘라주고 아동 쪽은 인원수로 잘라주고 이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되게 복잡한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817페이지에 이것도 아동복지시설의 이 지역아동센터에 주는 비용인 것 같은데요. 이제 설이랑 추석 때 위문품 10,000원씩을 아이들에게 줍니다. 이것도 제가 보기엔 도연 누가 이런 거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해갖고 도에서 한번 시작이 됐는데 쭉 가고 있는 사업 아니군요. 완전 시비 사업이군요. 이건 100% 사업이고요. 네. 시에서 우리 누가 저- 그랬나 보군요. 네, 이거 이제 명절 때 예, 아동들 그 위문 이용 시설 아동인데 이제 우리가 위문을 하다 보니 그 아동 이거 누가 수에 가져가요? 맞춰서- 위문품을 아니면은 아니 우리가 봉투를 지역 아동 전해주나요? 센터 예. 아니면 전해줍니다. 예산으로 집행을 보내주나요? 아니면 아, 어떤 형태로? 저기 그 상품권을 예, 구입을 해서 나눠줍니다. 예. 그럼 지역 아동 애들에게 잘 전달이 되겠죠. 아유 그러면요. 네. 네. 848페이지인데요. 이거는 급식 카드를 가지고 배달을 시킬 때 네. 그 배달비를 이제 월 2회에 네. 한해서 이제 감해주는 사업인가 봅니다.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어떻게 지원해줘? 그러니까 공기관 경상 위탁 사업비로 돼 있어서 네. 기관에게 이거를 어디 줍니까? 아니면은 예, 해당하는 기간에 코리아 경기도 주식회사라는 곳에다가 이 배달 앱에 이제 그 쿠폰처럼 그 희망하는 아동에게 우리 그 씨앗 통장 예, 지드림 카드에다가 이렇게 주면 그 씨앗 통장에 그 쿠폰이 있어서 그걸 활용할 수 있게끔 네,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나중에 그럼 이 이제 경기도 네. 배달 플랫폼을 네, 맞습니다. 이용할 때 네, 씨앗 쓸 수 밥상을 있는 거예요. 이용할 예를 때. 들면 뭐 많이 쓴다는 뭐 여기요나 뭐 배민 이렇게 쓰는 건 아니고 예, 아닙니다. 경기도 플랫폼을 네, 쓸 때. 예, 배달 특급을 이용할 때 해당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예산 집행률이 100%가 친구들이 다 안 쓸 것 같은데. 네, 지금 이거는 이제 그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형태고 아동들이 언제 이용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분기별로 지급은 완료하고요. 나중에 이제 다 쓴 내역을 가지고 우리한테 정산으로 정산을 들어옵니다. 돌려줍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반환받습니다. 아이들은 많이 안 쓰는데 그 기관 그 업체만 배불리는 거 아닌가 싶어서. 아, 예. 네, 진짜. 다음 앞으로 넘어가서 여성보육과입니다. 스마트 도어벨 사업 545페이지입니다. 이거는 이용료를 지원하는 거라 이렇게 위험에 처하면 이제 집에 있는 벨을 누르면 이게 연결이 돼서 뭐 경찰에도 가고 뭐 이렇게 가는 벨 설치 사업인가 봐요. 근데 이제 설치 사업이 설치비가 아니라 이용료 지원이라 기존 설치되어 있는 분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일 것 같은데 예산 집행률이 50%가 채 안 돼서
예, 왜 그런가 해서. 예, 네. 대상이 이제 저소득층이나 중위 150% 네네네. 미만 여성 세대원이 있는 곳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이 부분이 저희가 좀 홍보를 하고 경찰들하고 좀 협조해서 우범 지역이 좀 많은 데를 더 홍보를 하려고 하고는 있는데 현재까지는 이 노업의 설치 자체가 아마 이제 KT나 뭐 이런 쪽이 협조를 받는 것조차도 조금 꺼려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 혼자 계신 분들이 그런 안전 때문에 하는데도 예를 들어 그 최근에 보안업체나 이런 데도 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좀 발생하다 보니 그거 자체도 좀 꺼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은면동 지역이나 이렇게 좀 찾아서 경찰들이 좀 사건 사고가 많은 지역들 그런 쪽은 좀 은면동장하고 협조해서 그렇게 그 읍면 사무소를 통해서 좀 하는 방법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과장님 제가 설명 감사하고요. 예. 의아했던 건 그거는 이제 설치비면 설치를 많이 안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많이 나왔어요라는 설명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이거는 적어주신 건 이제 설치가 되어 있는 도어벨 152세대의 이용료를 지원합니다라고 되어 있어서 예, 이용료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분들에게 그냥 지원하는 거잖아요. 이 지원금이 없으면 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예산인데 설치가 됐으면 무조건 예산을 지원해 줘야 쓸 수 있는 예산인데 이건 무조건 100%가 돼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예. 네. 그런데 왜 42%밖에 집행률이 안 되죠? 지금 대상 숫자를 제가 알기로는 잠시만요. 이게 이거 아닌가 싶어서 확인을 좀 해주세요. 예, 그렇게 그러니까는, 하겠습니다. 예, 예. 이용료라는 게 제가 보기엔 뭐 이 다른 업체의 이 서비스를 설치해서 이용하는 뭐 이런 설치비다 전국엔 예. 뭐 요런 표현인데 팀장님이나 담당자께서 뭐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료 뭐 이렇게 적어주신 것 같아서 예, 그 약간 이용료에 오해가 대한 있는 것 단어의 같습니다. 예. 의미 차이가 좀 저랑 있으신 것 같은데 확인을 좀 예. 해주시면 좋을 예, 것 같고요. 그러겠습니다. 네. (616페이지에) 도곡리 외국인 교실이 있어요. 이 외국인 분들 오셔서 이제 한국말 배우고 특히 이제 학교 들어가기 전에 외국에서 온 친구들이 한국어를 배운 다음에 학교를 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어서 참 좋은 사업이다라고 하는데 이 도곡리 외국인 교실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 거죠? 예. 주로 도곡리 쪽은 지금 고려인들이 좀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라서 도곡리 그렇고요. 외국인 아동 예. 500명으로 되어 있어서 그러면 이거는 도곡리에 거주하시는 고려인 분들이 많은 도곡리를 대상으로 하는 특화된 사업입니까? 도곡리가 원체 이 특성이 있는 지역이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고려인들이 주로 저희가 이제 그 통계를 작업을 해보니까 4, 5천 명 정도가 있는데 실제로는 한 10,000여 명에 가깝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고 또 고려인 특성이 이제 아이들을 한 5, 6명까지 낳는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외국인 특성상 한 사람만 직업을 갖고 한 사람, 그러니까 와이프는 거의 직업이 없는 경우가 많으니 일용인부임이나 이런 쪽으로 나가고 아이 교육이 조금 방치되어 있는 상태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아이들이 초등학교 과정부터 언어도 안 되고 또 이렇게 사춘기까지 왔을 때는 나중에 범죄에 노출될 위험도 많기 때문에 특히 그 부분에 대한 케어를 위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외국어 교육 예. 이 특화된 사업들이 여러 개가 있어서 다문화 가족, 예. 특성화 사업, 결혼 이민자, 역량 강화 지원 사업 다 약간 결혼 이민자 역량 강화 사업 이 대부분 언어적인 지원을 해주는 사업들이 여러 건이 있는 것 같은데 예. 이게 다문화하고 외국인하고 조금 분류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외국인 비자라든가 이렇게 갖고 있는 그야말로 외국인이고요. 또 다문화는 결혼을 해서 한국 사람하고 정착한 부분을 다문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다른 점이 있습니다. 지역명이 들어간 특화된 사업이라 약간 신기해서 640페이지 부모급여 지급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이것도 신청주의인가요? 부모 급여 지원은?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받지 못하는, 예, 예. 자동으로 지급되진 않고, 그러면 어느 단계에 신청을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뭐 예를 들면 뭐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낳았어. 뭐 그 단계인지 자동으로 신청하세요라고 안내가 가는지, 어느 단계에서 이거 신청하라고 안내가 가죠? 출생 신고를 할 때 한 출생신고를 달 내에 할 출생 신고를 때. 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출생 신고할 때 안내를 하고 바로 소급 적용이 되는, 만약에 예를 들어 출생 신고가 지연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출생 신고에서 걸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택의 0세부터 1세의 부모님들은 예, 예. 모두 다 지원을 받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네, 거겠네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 페이지에 641페이지인데요. 외국인 자녀 보육 지원을 해줍니다. 외국인 자녀가 1에서 12개월까지의 외국인 자녀는 정액 15만 원을 지원을 해주는 정책이네요. 근데 이 시기에 외국인이 아니고 우리 평택 시민분들은 얼마를 지원을 받으세요? 보통 어린이집 보육료로 하루 28만 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보육료만. 네. 그러면은 외국인 자녀 요것도 이제 그 보육료로 지원을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여기도 어린이집을 이용해야만 어린이집, 가능하고요. 어린이집 다니는 친구들에게만 15만 원을 예, 예. 지급해 준다. 근데 이게 외국인들도 뭐 정책적인 판단이었겠지만 외국인들도 이 연고주의로는 세금을 다 내고 있고 똑같이 뭐 삶을 영위하고 있는데 이 차등이 있는 이유가 있나요? 도에서 그렇게 방침을 정해서 그런 건가요? 요 기준은 아마 이제 먼저 선도적으로 했던 시군을 사실은 따라간 추세인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게 기업이나 이런 쪽에서 외국인 그 근로자들을 채용을 할 때 그 외국인들 커뮤니케이션에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나 봐요. 그러면 이런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좋은 곳을 선호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많이 참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시행하지 않는 시군들도 예, 좀 있겠네요. 있는 걸로 알고요. 저희 시도 10만 원이었다가 15만 원으로 올린 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666페이지입니다. 아까 이윤아 의원님께서 육아종합지원센터 자료를 되게 꼼꼼하게 적어주셔서 감사하다고 하셨는데 물어볼 게 없으시다고 그랬는데 꼼꼼하게 적어주셔서 질문이 생겼어요. 이게 인건비 부분에 직원 시상금이랑 연수비랑 워크숍비랑 건강관리비를 편성을 이렇게 인건비로 편성을 하는 게 맞나 싶어서요. 이게 뭐 시의 세목과는 다르게 그냥 기관이라 이렇게 편성을 해도 상관이 없는 건지 666페이지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 인건비라고 해서 인건비는 이제 38억 3억 8,692만 5천 원을 적어 주셨고요. 근데 그때 기타 경비로 그냥 적어 주셔서 기타 경비인가 보다 싶었는데 앞 페이지를 보니까는 이 기타 경비 비용도 큰 틀에서는 인건비로 다 포함이 돼서 앞에 큰 페이지에 적어 주셨더라고요. 이 규정을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비용은 다 인건비로 그냥 처리하신 것 같아요. 네. 시상금, 연수비, 워크숍, 건강관리비, 건강검진비 이걸 그냥 다 인건비로 책정을 해놓은 것 같아서 약간 회계상으로 나중에 이제 맞추다 보면 좀 문제가 어디선가 이제 버그가 좀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오류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맞추면 어떨까 싶은 생각을 그 좀 내용을 잘 드렸고요. 살펴서 네. 저희 한 정비하도록 가지만 하겠습니다. 좀 여쭤보면 예. 직원 연수를 보내주시나 봐요, 그렇죠? 예, 직원 연수 경비가 있습니다. 해외 연수를 보내주시나 봐요. 여기 보면 그것까지는 제가- 150만 원 2명이 적혀 있어요. 성함까지 적혀 있는데 성함을 굳이 적어주실 필요는 없었는데 성함까지 적어주셔서 150만 원 2명 보내주시는 걸로 300만 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여기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몇 분이 계시는데 2명을 해외 연수를 보내주시는지도 좀 알려주십시오. 이게 15만 원인가 싶어서 계속 따져봤는데 공을 따져봤는데 150만 원 2명이 있더라고요. 추후에 쉬는 시간에 좀 설명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장애인 복지과입니다. 장애인 복지과는 예산이 하도 잘려서 내려와서 별로 질문을 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네. 하나만 419페이지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이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대상은 네. 경기도 거주 중인 만 19세에서 23세의 심한 장애인이 대상입니다. 19세에서 23세. 근데 이 제도로 새로 나도 그러면은 이 누림통장을 이용해서 재산 증식을 하고 재산을 좀 보유하고 싶어라는 분들이 새로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산이 없다고 24년도, 25년도에 이미 누림통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일단 대상으로 합시다라는 결론인 거죠. 지금 이것도 감액이 돼가지고 위원님 이 감액된 예산으로 하려면 그 부분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우선은 이렇게 적어 놓은 거고요. 예산이 이제 확보되면은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예산으로는 24년도, 25년도 계속 적립하고 있는데 이분들한테 그만하세요라고 할 수 없으니 이 부분들밖에 유지할 수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참 잘 알아듣죠? 노인복지과입니다. 257페이지에 공기청정기 렌탈 기간이 종료됐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 공기청정기들은 노인 그 경로당 소속에 된 경로당 거잖아요. 소속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 관리비나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예산이 수립이 되나요? 이제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으니까 그 안에서 이제 뭐 필터 운영하셔라. 교환이나 그런 거는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예산이 이제 어렵다고 하시고 하면 이제 저희 이제 12 예산 상황에 따라서 이 부분도 좀 고려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안 하시게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요. 예. 이게 되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기청정기 렌탈을 지원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본인들이 운영을 잘 하셔야 되는데 그냥 뭐 중요해 이렇게 딴 거 쓰지 뭐 급한 데부터 쓰지 뭐 이렇게 되면 이제 뭐 이게 꺼지게 되는 상황 발생해서 전국에는 많은 비용을 들인 것이 일몰될 것 같아서 의미가 없어질 것 같아서. 예, 아무래도 회장님들은 이제 이렇게 내려주셔야 저희가 내려줘야 이제 명목을 딱 해드려야 그 맞아요. 부분을 이제 쓰시는 부분이 있어서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염려를 하고 있고요. 그거는 저희가 좀 잘 검토해서 예산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259페이지인데요. 경로당 회장님들 교육 지원이 있는데 숙박비에 13,500원씩 100명이 가세요. 이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13,500원 숙박비. 요즘 한 259페이지. 13,500원 대부분 이제 주무시려면 한 7만 원 돈 될 것 같은데 4인 일실 쓰셔서 13,500원씩 계산했나 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참석 인원이 이제 저희 뭐 이 부분이 사실은 이제 경로당 회원님들을 다 모시고 가야 되는 부분 회장님들은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은 또 한계가 있고 그 금액은 아니 아무래도 인원수가 네. 600명이 아니고 왜 100명만 가 이걸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아마 이제 올해
그 4월 달에 이제 4월 2일, 3일 무주에 우정연수원이라고 이제 그쪽을 다녀오셨는데 예. 아마 연수원이라 좀 아. 비용이 좀 대한노인회에서 네. 운영하는 네. 그래서 저렴했었던 어르신들 것 가면 같습니다. 싸게 하는. 알겠습니다. 자, 뭐 600명이 다 안 가고 100명만 가세요라고 그걸 여쭤본 건 아니고요. 어디로 가시기에 268페이지인데요.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이게 되게 중요한 기구인 것 같은데 집행률이 35%밖에 안 돼서 이게 400만 원이 매년 수립이 되는데 35% 연말까지 하면 한 50% 정도까지 그러면 매년 이게 반복이 이렇게 되면 한 150만 원 정도는 감요되지 않을까 싶어서. 성인용 보행기가 이제 저희만 지급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부분에서 이제 보장구에서도 지원이 되고 여러 가지가 해서 사실 이제 가면 갈수록 숫자가 줄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게 아예 딱 성인용 보행기로만 돼 있다 보니까 이제 정말로 다른 거가 좀 필요하신 분들은 보행기가 또 보행기만이 아니라 다른 뭐 보장구로 해서 간단한 보장구로 또 이동이 가능한 그렇죠. 경우도 많아서 이 부분은 이제 이렇게 성인용 보행기가 계속 감소가 된다고 하면 이 기구를 좀 보완해서 지원을 해드리는 방법이 낫지 않을까 그 부분을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그게 뭐 조례로 하고 되어 있습니다.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뭐 바꿔서 그냥 지원해주면 되는 거? 이거는 그러니까? 저희가 따로 그게 지원 조례는 있어요. 성인용 보행기라고 해서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개정을 해야 되겠죠. 이제 거기 안에 뭐 보장구를 조금은 더 포함을 다른 부분도 좀 좋은 포함이 생각이신 가능한 것 건지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는 감하지 말아라 뭐 이런. 알겠습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네. 네, 최진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의하고자 하는 내의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의를 선언합니다.